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일단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갖고 온 사건이었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따가 저와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21년 4월 9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한 남자의 집에서 끔찍한 장면을 발견합니다. 지금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름 다니엘 할세스. 이 사람은 오리건주의 한 농장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가족은 오래된 정착민 가문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좀 두터웠대요. 평판이 좀 좋았나 봐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스마일맨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상 참 좋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휴 잭맨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쾌남 스타일, 생긴 것만큼 행실도 좋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란 사람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음악을 전공했고 드럼 두둥둥둥둥 그리고 피아노 따라라랑 이걸 자유자재로 다뤘다고 해요. 드럼을 너무 잘 쳐서 별명이 드러머 댄이었다고 하죠. 다니엘은 음악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굉장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게임을 직접 만들 정도였대요. 이제 그만큼 똑똑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능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엄친한 느낌 아시죠?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가 착하기까지 해. 근데 악기도 다뤄. 예, 미숙인의 아들은 무슨 느낌인지 알죠? 완전 엄친아. 굉장히 괜찮은 남자였다. 이 다니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엘리자베스 되게 예쁘게 생겼죠? 성실하고 밝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엘리자베스는 곧 사랑에 빠졌고 2001년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3명이나 낳았어요. 얼마나 서로 좋아했으면 3명이나 낳았겠어요. 요즘 한국으로 치면 진짜 굉장한 애국자겠죠. 요즘은 안 낳거나 결혼 안 하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아기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자신의 가족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어요. 가족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약간 빡빡머리라서 좀 잘생김이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쾌남이죠. 다니엘과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아이, 딸, 아들, 딸, 완벽한 조합이죠. 한국에서는 할머니들이 손녀, 손자를 부를 때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니엘, 요 아빠 다니엘은 이 아이들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이거 얼마나 이뻤으면은 애들을 천사야, 첫째 천사야, 둘째 천사야, 셋째 천사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 아빠를 똑 닮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더 이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가 생겼는데 애가 내 절반을 닮았어. 근데 아빠 이래 얼마나 이쁠까. 다니엘은 퇴근 후에도 아무리 바빠도 늘 애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했고 주말이면은 친구들이랑 막 술 먹으러 다니고 이러지 않았고 가족들이랑 하이킹을 다녔다고 해요. 진짜 가정적인 사람이죠.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아시겠죠? 보통 아빠들 주말에 오면은 집에서 너무 힘드니까 주무시고 그럴 텐데 시간을 내가지고 애들이랑 온통 시간을 다 보내준 거야. 이런 아빠 없어요 정말. 다니엘은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난 무서울 거 없어. 부러울 것도 없어. 나한텐 완벽한 가족이 있으니까. 시간은 흘러서 다니엘의 가족은 라스베이거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 일로 이사를 한 거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매우 안정된 중산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여보, 나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어. 그녀는 그 당시 나이 26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이기도 했고 지금 집에 애가 3명이나 있는데 게다가 다니엘은 회사 일로 바쁘고
근데 아내가 선거에 나가면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선거 활동이 장난도 아니고. 집은 누가 돌봐? 애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다 해줄게. 애들 걱정하지 마. 내가 돌볼 테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남자 진짜 흔치 않죠. 이거 진짜 실존 인물인지 난 의심이 갈 정도로 너무 대단한 남자 같아.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아내한테 맞춰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걸 해냈어요. 다니엘은 회사 일을 줄이고 아이 셋을 돌보면서 선거 자금까지 다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전 세계 올해의 아버지상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2010년 아내 엘리자베스는 네바다주 최연소 상원 의원에 당선됩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기자회견장에서 다니엘은 아내를 껴안고 말했죠. 당신이 해낼 줄 알았다고, 너무 뿌듯하다고. 다니엘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가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은 나날이 짙어지고 원래 입던 옷 스타일이 아닌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맥심 화보까지 찍었습니다. 각종 광고에도 등장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맥심 화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연예인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나이에 최연소로 상원 의원에 당선되고 주변 시선이 좀 달라졌겠죠. 그게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너무 달콤해서 썩어버렸던 거죠. 인기에 눈이 돌아버렸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처음엔 이해했어요. 그래, 정치인이니까 뭐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겠지, 필요하겠지. 하지만 달라진 건 엘리자베스의 그 외모 관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밤마다 울리는 핸드폰, 카톡 새벽 시간에. 미국이니까 뭐 카톡은 아니겠죠. 뭐 아무튼 계속 새벽에 메시지 알림음이 오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돌아버리겠죠. 이 시간에 유부녀인 사람한테 누가 그렇게 연락을 하는 건지 다니엘이 물어봤어요. 여보,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엘리자베스는 의회에서 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타이거라고. 자, 이 사람이 타이거입니다. 전직 프로 골퍼이자 같은 네바다주의 의원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뭔가 좀 냄새가 솔솔 나죠. 뭐 원래도 엘리자베스가 출장을 자주 가긴 했었는데 어느 날 출장을 간다고 하고 집을 비웠는데 세상에 타이거란 사람과 단둘이 여행을 간 거죠.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아차려 버렸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외도를 알아차린 거죠. 이렇게 다 해준 사람한테 돌아온 건 배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걸 바쳐서 아내 엘리자베스한테 헌신했고 또 가정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바람이라니, 이거만큼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이 있을까요? 분노한 다니엘은 처음으로 아내한테 욕을 하게 됩니다. 욕만으로 끝난 것도 진짜 천사 아니에요? 그러자 욕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경찰에 신고를 해버립니다. 완전 철면피의 악녀 그 자체죠. 지가 잘못해놓고 남편을 완전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남편이 절 때렸어요. 도와주세요. 경찰이 왔는데 증거는 없었어요. 상처도 진단서도 아무렇지 않았죠. 하지만 네바다주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한 그런 주였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엘리자베스는 이걸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아니면 이건 제 생각인데 바람을 피면서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공부를 좀 해두었던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바람이 걸렸을 때 어떡하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이런 쪽으로 머리가 좀 비상한 것 같아요. 잔머리가 아주, 이게 나쁜 사람들이 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냐? 아무튼 그 결과 남편 다니엘은 공공외설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범죄자 등록까지 되게 됩니다. 진짜 고구마 씨, 말도 안 되는 죄명이었죠.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넣으면은 그냥 증거가 없어도 그냥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네바다주의 그 법은. 저였으면은, 제가 다니엘이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혈압 터져서 바로 그냥 꾀꼬닥 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다니엘은 아이 셋의 양육권까지 잃게 됩니다. 자기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부르던 자기의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잃게 된 거예요. 법원에서 아빠가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인데 양육권을 주겠냐고요. 안 주겠죠. 당연히 상원 의원인 이 엘리자베스한테 양육권을 주겠죠. 다니엘은 씁쓸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때부터 사람들의 질타를 받게 돼요. 저거 이게 몹쓸 여자다, 사퇴해라. 심지어 당 내에서도 이미 수근거리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랑 타이거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막 수근거리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이 둘이 꽁냥꽁냥 됐으면은 그걸 다 알겠냐고요. 뭐 숨긴다고 숨겼겠지만 그거 다 티나는 거 아시죠? 사내 연애할 때 지들 둘만 비밀로 하는데 나머지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저 몹쓸 여자 사퇴해라. 이 둘은 사적인 시간을 보낸다고 회의에도 잘 참석을 안 했다고 해요. 완전 불붙은 거죠, 이 쓰레기들.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는 남편을 사랑했고 우리 가정을 목숨처럼 여겼다고 막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사퇴를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사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사퇴하라고 압박을 줘서 쓰레기 같은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퇴를 하는 건데 끝까지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 인간이냐고. 자기는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했고 때리기까지 했고 공공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냐며 마지막까지 완전 추한 행보를 보였죠. 그 후 이 엘리자베스는 아이들 전부를 데리고 알래스카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 위에 있는 타이거와 재혼을 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가 말했잖아요. 그냥 회사 동료야, 나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 지랄 했잖아. 근데 그 회사 동료라는 사람과 바로 이혼하자마자 그냥 알래스카로 떠나서 재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 후에 다니엘의 인생은 외로움 그 자체였어요. 아내는 바람나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지. 목숨과도 같았던 아이들은 전부 데려가 버렸지. 근데 네바다주랑 알래스카랑 가까웠냐? 아니었죠. 너무 멀었어요. 보러 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막 뭘 타고 가도 막 5시간 걸리고. 다니엘은 매일 새벽까지 일만 했어요. 이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겠지. 멘탈이 일에 몰두를 했나 봐요. 그리고 외로워서 그랬는지 SNS도 활발히 했다고 해요. 그 외로운 사람일수록 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SNS 사진 많이 올리고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몇 년 뒤 엘리자베스는 아이들과 함께 라스베이거스로 다시 돌아왔어요. 알래스카가 좀 추워요? 너무 춥잖아. 힘들었겠죠, 적응하기가. 뭐 그건 그거고 아마 원래의 목적은 다시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와서 재선에 도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철면피야. 하지만 다행히 낙선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뭐 그 덕분에 재선을 하러 왔는데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아이들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 천사 중 막내 딸 시에라. 자, 우측에 보면은 다니엘, 좌측은 막내딸 시에라입니다. 16살의 시에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 엄마 말고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 엘리자베스는 화를 냈죠. 안 돼! 아빠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변태야!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돈을 좀 받죠. 그래서 아이들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안 된다고, 아빠한테 못 보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 막내 시에라는 아빠 다니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다니엘은 이 막내딸 시에라를 위해서 방을 꾸며줬습니다. 집에 방이 4개나 있었대요. 거기다 책상, 침대, 뭐 조명, 사진, 그러니까 집안에 시에라를 위한 공간 자체를 만들어 놓은 거였죠.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 딸을 천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딸의 남자친구 에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시에라는 16,
남자친구 에런은 18. 여기서 잠시 그 둘 커플의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Welcome back to our YouTube channel. After day three after murdering somebody. Wow! Don't put that on camera. And we had sex a lot today. That's worth it. I got plenty of sex over. 자, 좌측이 에런, 우측이 시에라. 서로 아주 깊이 빠져 있었고 부모의 반대가 심해지자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미성년자였잖아요. 16, 18. 그 어린 나이에 완전 발칙하죠. 근데 양쪽 부모가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양쪽 부모가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서로를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되겠냐고요. 이 둘은 몰래 계속 만났어요. 자, 2021년 4월 8일 다니엘의 계좌에서 현금이 막 인출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카드로 막 인출을 하니까 현찰을 금융사에서 전화가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고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막 현금이 인출이 되면은 금융사에서 전화를 하잖아요. 진짜 맞는지 쓰신 거 맞냐고 이거. 이 전화가 다니엘의 엄마한테까지 오게 됩니다. 다니엘이 연락을 못 받았나 봐요. 그리고 당시 ATM 그 인출했던 거기 근처의 CCTV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막 여기저기 인출이 되게 돼. 근데 그 ATM기 주변에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계속 찍혔어요. 현금 인출이 한 곳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둘한테는 수배가 떨어집니다. 다음날 다니엘의 어머니 크리스티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다니엘의 가족이에요. 다니엘,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크리스틴, 다니엘의 친엄마죠. 그리고 밑에는 그 3남매 애들이었고요. 다니엘 엄마 크리스틴이 금융사한테 전화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한테 전화를 건 거죠. 근데 다니엘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받지? 그래서 집에 같이 있었던 손녀딸 시에라한테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에라야, 아빠 어딨어?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아, 폰이 고장났어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근데 연락이 안 와. 이틀 뒤, 에라야, 아빠 폰 고쳤어? 연락 좀 하라고 해. 아빠 지금 샤워 중이에요. 순간 엄마 크리스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니엘 엄마 크리스티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문이 안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막 났죠. 타는 냄새였어요. 차고 쪽으로 갔는데 그곳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현장 사진입니다. 차고. 여기에는 불에 탄 침낭이 하나 있었고 그 속에는 아주 끔찍한 형체로 변해버린 다니엘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거야. 부검을 했는데 70개가 넘는 자상이 있었대요. 이 말이 뭐냐? 70번 칼에 찔렸다는 거예요. 목, 가슴, 등, 머리, 그리고 다니엘 뼈에 톱날 있죠. 톱날이 박힌 채로 발견되었어요. 다니엘은 살아있는 동안 심하게 저항한 흔적이 있었고 현장에는 혈흔이 완전 사방팔방 전부 튀어 있었대요. 며칠 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버스 무임승차를 단속 중이던 경찰은 한 커플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경찰이 무임승차 이거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커플이 표가 없이 탄 거야. 무임승차였죠. 그래서 신분증 갖고 오세요. 봤는데 야, 수배범들이네? 아까 마트에서 찍힌 그 커플들 있잖아요. 얘네였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지품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둘의 휴대폰에는 아주 끔찍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Welcome back to our YouTube channel. After day three after murdering somebody. Wow! Don't put that on camera. And we had sex a lot today. That's worth it. I got plenty of sex over. 자, 아까 봤을 때 그냥 시에라와 남자친구 에런이네 하셨을 텐데 영어를 잘하신다면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이 두 명이 이 영상에서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끼치게 끔찍합니다. 여기 침대 위였고요. 이 두 사람은 웃으면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남자애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 사람을 죽였어. 시에라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자기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도 그 사람 죽일 가치가 있었어. 끝이 아니었어요. 얘네 둘이 지들이 분가분가를 많이 했대. 그딴 말까지 한 거예요. 와, 이것들이 사람일까요? 사탄도 울고 가겠죠. 들어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너무나 사랑했던 천사라고 불렀던 딸이, 자기 딸이 남자친구랑 함께 흉기로 자신을 70번 이상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시신을 토막을 치려고 했는데 이게 작은 칼로는 도저히 안 썰리겠죠. 그래서 다니엘 카드를 훔쳐서 마트에 가서 현금 인출하고 표백제, 장갑, 라이터, 연료, 톱, 이걸 샀던 거죠. 범행 도구인데 이런 나이프로 시신을 자르려고 했으니까 이게 잘리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마트 가서 산 거야. 이제 범행 도구들인데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톱날 동그란 거 껴가지고 윙 톱날 저걸 산 거야. 시신 토막 치려고. 아, 진짜 끔찍하죠. 근데 그 톱마저도 이게 잘 안 잘렸나 봐. 사람 뼈가 의외로 단단하잖아요. 톱날이 시신에 박힌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토막이 안 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야, 그래, 그냥 불질러 버리자. 태워버리면은 뭐 우리 피곤하게 이거 토막 칠 필요 없잖아. 자기 아버지를 처참히 죽여놓고 그 시신을 침낭에 둘둘 싼 다음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근데 얘네가 어렸잖아요. 그래서 다 어설펐어요. 태우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태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소를 시켜버리지 못한 거야. 다니엘은 침낭에 쌓여 절반만 타버렸어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절반은 살이 남아있고 절반은 타버린 거야. 침낭 속에서. 자기들을 못 만난다게 했다고 아빠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아까 보여준 영상, 사람 죽이고. 근데 그냥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빠 죽였죠? 근데 아빠를 죽여놓고 침대 위에서 둘이 아, 우리 뭐 분가분가도 많이 했고요. 우리 사람 며칠 전에 죽였어요. 근데 죽일 가치가 있더라고요. 자기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길거리에서만 마주치고 싶다. 진짜 으깨버릴 수 있는데. 재판에서 시에라의 남자친구 에런은 저 LSD를 복용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나 기억 안 나요.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딸인 시에라는 아빠가 나 학대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지랄. 하지만 그 어떤 학대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얘들이 그냥 둘러대려고 막 핑계대고 끝까지 아빠를, 진짜 죽은 사람을 그렇게 2번 죽인 거지, 3번 죽인 거지. 쌍판대기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에런, 오른쪽이 시에라입니다. 섬찟하죠? 눈빛만 봐도. 근데 왜 에런 이게 뭐 앞머리가 없냐? 아무튼 결국 이 두 사람은 22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왜 사형을 안 했던 걸까요? 이 둘이 청소년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잖아요. 이 새끼 18, 이 새끼 16. 종신형을 때려버린 거야. 단 22년 후에 돈을 내면은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그런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절반짜리 종신형이었죠. 죽은 아빠 다니엘의 부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2명의 사랑하는 자녀를 남겼다. 2명의 사랑하는 자녀. 애가 셋인데 왜 2명이죠? 그러니까 이 막내딸 시에라를 자식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지 호적에서 안 파겠어요. 와, 진짜. 막내딸 시에라의 이름은 부고에 없었어요. 다니엘의 엄마, 그러니까 이 시에라의 할머니겠죠. 할머니 크리스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절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두 놈, 이 아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전 아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살인자의 엄마가 아니에요. 제 딸 시에라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아빠한테 몹쓸 짓을 당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지금도 이 엘리자베스 SNS에는 웃는 얼굴과 결혼기념일 사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불륜남 타이거랑 재혼해가지고.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미친 거 아니야? 조용히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저렇게 웃고 그런 걸 SNS에 올리지? 하고요. 진짜 너무 불쌍하다. 다니엘과 시에라 영상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다니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사랑했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아주 잔인한 칼날이 되어서 자기가 천사라고 부르던 그 딸의 손에 직접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악마 같은 것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시에라와 에런은 22년 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2년 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살인마 커플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한 40 몇 살 될 거야. 얘네 어렸을 때 들어갔으니까. 엘리자베스가 자기 딸 시에라는 무고하고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라면서 보석금을 주면은 풀려날 텐데 이 엘리자베스도 무서워서 자기 딸을 풀어줄까요? 자기 아빠를 죽인 딸인데 무섭겠죠.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것 같아. 과연 보석금을 내고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전 개인적으로 안 풀어줄 것 같아. 무섭거든. 근데 여론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니까 자기 아빠를 매장시켜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보석금 안 내줄 것 같아요. 이상 굉장히 가슴 아팠던 다니엘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곽두필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얼굴이 막 붉어진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게 재미있을 수가 없지. 너무 승질나지 않나요? 저 너무 승질나가지고 이거 갖고 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했으며 심리는 무엇이었는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엄마 엘리자베스가 원래는 되게 헌신적이고 착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이 엘리자베스가 흑화를 한 것인가? 애를 셋을 낳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왜 갑자기 어느 순간 여보 나 시의원 나가고 싶어 이러면서 갑자기 돌아버린 거야. 왜 그랬던 걸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타이거란 사람 있죠. 불륜남 타이거. 당 내에서 엘리자베스를 만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어디 카페든 어디든 만난 거야. 이 둘이 먼저. 그래가지고 바람을 넣었던 것 같아요. 내가 힘써줄게. 그래가지고 이 엘리자베스가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서 지금 있는 내 남편 다니엘이 나를 여기까지 올려줄 것 같진 않아. 그러면은 타이거라는 동아줄을 잡아서 난 신분 상승을 할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건지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다니엘을 배신하고 시의원에 나가고 근데 또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맨날 붙어 있었겠지. 애초에 바람을 피운 지 좀 된 후에 시의원 나가려는 결심을 한 거 아닐까? 저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생뚱맞게 갑자기 시의원 나간다고 한 거잖아요. 애가 셋인데. 그리고 남편은 IT 회사를 운영하면서 바빴는데 그 와중에 시의원을 나가겠다고 어떻게 말이 나오냐고. 엘리자베스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은 또 그거를 다 들어준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이들 다 케어하고 여보 당선되기 전까지 재정적으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진짜 실제로 쏟아 부었어요. 당선되게 된 거야. 이거 다 했더니 싹 얼굴을 바꿔가지고 타이거랑 맨날 여기 놀러가서 저기 놀러가서 새벽에 맨날 카톡 카톡 아니겠지. 미국이니까 뭐 어쨌든 다니엘 진짜 불쌍해서 어떡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것만 해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자기 딸한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다니엘과 시에라입니다. 당시 16살이었고요. 이 막내딸, 그러니까 원래 가족에서도 막내가 가장 이쁨을 많이 받잖아요. 얼마나 예뻤겠어. 이 다니엘 눈에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 난 솔직히 내 취향 아니야. 예쁘다고 생각 안 해. 개인적인 제 취향이고요. 아무튼 다니엘의 눈에는 이 덩치 큰 시에라를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프겠죠. 당연히 자기 딸이니까. 거기다 막내야. 다니엘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천사라고 막 부르고. 근데 이 딸도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엄마를 닮았나 봐. 그래서 저렇게 사이코패스 같은 성향을 보인 거죠.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자기 아빠를 애초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대상이 자기 아빠야. 이게 말이 되냐고. 정상인의, 그러니까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인두겁을 쓴 악마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악마도 이건 좀 이라고 할 거야. 근데 얘는 한 거예요. 이 시에라는 한 거야.
나 지금 이 모든 전말을 보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악마같이 보여요. 아빠 너 왜 이렇게 너무 불쌍하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착하게 자라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 아빠가 어렸을 때 친구가 학급 애들한테 신발을 뺏긴 거야. 그랬더니 약간 간디처럼 다니엘이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신발 한 짝 줄게. 같이 가자. 이럴 정도로 완전 간디 메타였던 거야.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가족들이 이용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에라는 자라오면서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엄마의 언행부터 호박씨 가는 그런 행동까지 다 보게 된 거였겠죠. 다니엘은 물론 몰랐겠지만 알았어도 아니야 나랑 살아가면서 바뀔 거야 하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도 바람을 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에라가 봤잖아. 이 삼남매가 다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에라도 어렸을 때부터 뭐가 뒤틀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를 16살 때 만들고 까졌어. 아무튼 16살 때 남자친구 그 에런 그 쌍놈 새끼를 만났는데 둘이 도망칠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떤 부모가 그걸 허락하겠냐고. 얘들은 야반도주를 할 계획을 짰던 거야. 그걸 알아차리고 이거 안 되겠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서 말렸는데 시에라가 그거 보고 눈가리가 돌아간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바람 펴서 저렇게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는 안 돼? 나 남자 만나면 안 돼? 이러면서 둘이서 히히덕거리면서 야 그래 그럼 가장 걸림돌인 착한 우리 아빠를 죽이자 이렇게 된 거지. 감옥에서 평온하게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억장이 무너져 진짜. 이 커플 이 커플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이럴 수 있을까요? 엄마 습성을 천천히 배운 듯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을 거예요. 사이코패스 성향은 유전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게 기여하는 게 양육 환경인데 엄마라는 사람이 졌다고니까 애가 저렇게 컸겠지 싶어요. 정확히 맞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타고난 DNA도 그런데 나쁜 걸 보고 자란 거야. 그래서 이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죠. 몰랐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면은 뭐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겠는데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가정이 무너지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 막내딸은 가장 어렸을 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으니까 얼마나 뒤틀렸겠어요. 사실 진짜 여기서 가해자는 엄마 엘리자베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이 딸도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아빠는 뭔 죄예요. 부인과 딸을 동시에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다니엘의 마지막 기억이 나를 죽이는 딸이라니. 아이고야. 마지막 그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본 장면이 그거였겠죠. 괴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달려오는 자기 딸. 가슴이 너무 메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두필님 손 좀 묶어주세요. 이거 치지 못하게. 아니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곽두필의 사건 파일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좀 이런 참 가슴 아픈 사건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난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요. 이 아빠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코너를 해봤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대략 한 얼마 정도가 걸리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려고 딱 하나만 갖고 왔어요. 이 사건 케이스 하나만. 앞으로는 적어도 1시간 정도 분량으로 1개에서 2개 정도 사건을 갖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들어주셨는지가 궁금해요. 이 코너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 물론 뭐 귀신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와 별개로 이런 현실적인 공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같이 갖고 가고 싶어요. 둘 다 메인인 거지. 사건 사고, 귀신 이야기, 그리고 가끔 신작 영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전 정말 이거를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쭉 끌고 갈 거예요.